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모두 11개 부처가 발표됐는데 이번 인선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파격입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이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현직 기관사 출신으로 인선이 발표되는 그 순간에도 열차를 운행 중이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유임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나왔는데 먼저 인선 내용부터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방부 장관에는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군 출신이 아닌 인사가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건 5.16 군사 쿠데타 이후 64년 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외교부 장관에는 조현 전 주 유엔 대표부 대사가, 통일부 장관엔 민주당 중진인 정동영 의원이 각각 발탁됐습니다. 과거 외교부 1, 2차관과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을 각각 지낸 만큼 전문성과 경험을 갖췄다는 설명입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이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이, 보훈부 장관에는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대거 차출됐습니다. 환경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 김성환, 강선우, 전재수 의원이 각각 기용됐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3선을 지낸 전 의원은 해수부 이전과 북극 항로 개척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 중 유일하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임됐습니다. 앞서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실용주의 인사란 설명입니다.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입니다. 국무조정실장엔 국무총리 비서실 이전 비서관을 지낸 윤창열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이 임명됐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번 장관 인선에 민간 출신 AI 전문가가 또 포함됐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하정우 AI 수석에 이어 두 번째인데 우리나라 생태계에 맞는 소버린 AI를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또 한 번 드러낸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을 지명했습니다.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네이버 출신인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 비서관에 이어 이번엔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 장관에 기업 출신 전문가를 기용한 겁니다. 해외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독립적으로 개발해 운영하는 AI 모델, 즉 소버린 AI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셈입니다. 실제 배 원장은 LG의 한국형 거대 언어 모델 엑사원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독자적인 기록이 있는 것은 저희가 미국, 중국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AI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기초 연구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간담회에선 이 대통령에게 AI 정책과 관련한 제언을 직접 건네기도 했습니다. 빅테크가 하는 이런 머니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화된 영역에서 추론형 모델과 잘 결합시켜서 바이오 영역에서 AI, 그리고 이제 제조 영역에서 AI,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버린 AI에 앞장선 두 기업 출신이 AI 컨트롤 타워 투톱에 오르면서 민간 참여가 늘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한편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 역시 기업인 출신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올랐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그럼 이번엔 대통령실 연결해 이번 인선에 대한 소식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승환 기자. 아무래도 계엄 이후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렸는데 64년 만에 군 장선 출신이 아닌 인사가 지명됐죠. 네, 오늘 인선은 곳곳에서 파격이 엿보이는데요. 그중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5선 출신의 안규백 의원이 가장 눈에 띕니다. 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으로 최종 임명된다면 64년 만에 첫 문민 국방장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12.3 내란 사태를 주도했던 게 김용현 전 장관 등 육사 출신들이었던 만큼 지금이 민간인이 국방장관이 되어서 국방개혁을 확실히 이뤄낼 수 있는 적기다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안 후보자는 내란 이후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라는 시대적 사명의 무게를 엄숙히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군의 문민화는 선진국은 다 하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이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인선이 발표되는 그 순간에도 열차를 운행 중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영훈 후보자는 30년 넘는 경력의 현직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입니다. 인선 발표 순간에도 열차를 운행하고 있었는데요. 김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최종 임명된다면 첫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고용부 장관이 됩니다. 그야말로 파격 인사인 셈인데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산업재해를 줄이고 노란봉투법을 개정하는 등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 유임된 것도 매우 이례적인데 대통령실에서 그 배경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고요.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성과와 실력만을 보겠다는 게 대통령실이 설명한 유임 이유입니다. 송 장관은 과거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사법에 대해 반대하면서 거부권 행사도 건의해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송 장관이 새 정부의 철학과 국정 운영 방향에 동의했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 정부의 기조에 동의하시는 분들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해 송 장관 외에도 추가로 유임되는 장관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총리가 먼저 임명되고 장관 인사가 있을 거란 말도 있었는데 취임 19일 만에 대규모 장관 인선이 발표됐군요. 당초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임명되면 총리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하는 방식이 내부적으로는 유력하게 검토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급변하는 중동 정세에 맞춰 나토 참석을 취소하고 또 국내 현안을 챙기기로 집중하면서 내각 구성도 서두르기로 한 걸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준비되는 대로 한 것이다. 머지않은 시간에 나머지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이승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요.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했습니다. 네, 오늘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무조정실장을 이제 지명을 했는데 안규백 민주당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최초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의 탄생이 되겠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른바 이제 육군 방위병 출신 인사인데 그동안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그리고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 군사 관련된 분야에서만 집중적으로 활동해온 국회 국방위원회 터줏대감입니다. 5선 국회의원이고요.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이 취임함으로써 이제 계엄에 동원됐었던 우리 군의 어떤 변화를 책임을 지겠다. 이제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훈 현직 기관사 전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이번에 이제 노동부 장관 후보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노동계의 목소리를 오랫동안 대변해온 대표적 노동계 인물인데요. 산업 재해를 축소하는 문제, 그리고 노란봉투법 개정 문제, 주 4.5일제 시행 등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쪽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초점을 맞춰왔는데 그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이제 강원식 비서실장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내용을 찾아봤더니 오후 1시 30분에 대통령실에서 장관 후보자로 발표가 됐는데 그 시간에 김영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현직 코레일 기관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 1시 14분에 부산역을 떠나서 오후 6시 15분에 서울역에 도착하는 ITX 새마을호 열차 1008호 열차를 운전 중이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래서 오늘도 장관 후보자로 발표되는 오늘도 실제로 일을 하고 있었던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한 상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렇습니다. 뭐 기관사로 오래 일을 하면서 2000년대부터 꾸준히 철도노조 위원장을 이제 2차례를 지냈고 2010년부터 12년까지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었던 인물입니다. 그 외에도 송미령 농림식품수산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인데 이번에 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훈식 실장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 그러니까 실용주의에 기반한 유임 인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송미령 장관도 기존에 관련 법안들, 농민들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냈거나 거부권 제안을 했었던 것에 대해서 오늘 공식 사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완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배경훈 후보자.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제 배경훈 후보자가 지명이 됐는데 AI 학자고요. 또 기업가 출신이기도 합니다. LG 출신인데 초거대 AI 상용화 등을 위해서 그동안 활동해왔던 공으로 이제 은탑산업 훈장을 받기도 했었는데
아마도 지난번에 이제 AI 수석을 이제 하정우 수석으로 임명했던 것과 코드를 맞춘 인사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AI 5대 강국 혹은 3대 강국 안에 이제 진입하는 게 현재 이재명 정부의 목표이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좀 과기정통부에서 그 부분을 강조할 걸로 보이고요. 예. 인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장관에 대한 인선이 좀 많은 인물들이 언급이 됐는데 전 우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실용의 의미를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인 출신들이 많이 좀 대거 발탁이 됐고 그 과학기술부 장관의 배경훈 장관 후보 내정자는 이제 그 LG에서 그 AI 관련된 산업에 종사했던 분이고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한성숙 후보자는 이제 네이버에서 또 일을 했던 분이라서 지난번에 대통령실에 AI 미래수석의 하정우 네이버 센터장이 내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실용을 강조했고 또 하나는 이 통합의 의미로 지금 농림축산부 장관인 송미령 장관은 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정권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유임을 시켰다는 부분 그리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내정자도 이제 보수 확장으로 영입이 된 분이라서 전 실용과 통합의 행보로 좀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실용과 통합? 아니, 동의는 안 하고요. 그 기본적으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저는 뭐냐면 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항상 붙었던 단어가 두 개가 있었어요.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당대표. 근데 지금 여기 인선된 분들의 대부분을 보면 절반 이상이 정치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3년 동안 내가 대통령을 준비했다. 근데 급하게 했던 인선들이 전부 다 정치인이라는 게 과연 저는 이게 실용과 맞닿아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입법부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통제하겠다는 취지인 건지 모르겠지만 맨 처음에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이제 지금 김민석 이제 대통령 이제 국무총리 이제 후보자 이 두 분도 지금 현직 정치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의원직을 던지고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현직인 의원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입각을 해가지고 첫 시작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을 것인가? 그렇다면 준비된 대통령이었다면 각계 요소에 있는 분들을 갖다 제대로 모셔와서 그 국정을 운영해야지 입법부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갖고 하는 것이 과연 청문회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객관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아쉬움이 많죠. 저는 좀 생각이 반대인데요. 지금 내각에 준비된 대통령의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각에서 지금 윤석열 정권을 비교를 해보면 초반에 들어갔던 장관들이 다 관료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관료들을 좀 표현할 때 뭐 영혼이 없다, 뭐 철학이 없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지시 내리는 것만 단순히 이행하는 관리자의 역할에 머물렀던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 출신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전 이거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물론 우리가 헌법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직 신분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라서 뭐 그 부분을 뭐 비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의원 출신들이 들어가면요 조직의 장악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고 이 관료들을 뛰게 만드는 역할을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라서 전 정치인을 많이 기용한 게 오히려 정부 1년차 인사에 오히려 더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각 정부 내각에서 잘 실현할 분들로 뽑혔기 때문에 저는 한번 좀 일하는 거를 지켜보고 비판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제가 뭐 봅니다. 관료 출신을 임명하자고 했던 얘기는 아니고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이제 저는 앞서서 얘기한 거고 정치인도 왜 하필 현직 정치인을 갖다가 뺏어갔다가 갖고 가냐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리 정치인이 예를 들어 이제 국정 운영의 방향이라든가 정치 철학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 현직 정치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굳이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많이 갖다 놓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분들이 의원직 유지하면서 장관을 꽃놀이패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직책을 통해서 나중에 내년 지방선거에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관이라는 자리를 갖다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쓰는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굳이 인선을 하냐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인선을 하실 때도 이 부분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제가 여담으로 하나 좀 여쭤보는데 조 위원장께서는 오늘 이 사람들 말고요. 여기는 이 사람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갑자기요? 아니 왜냐하면 정치인들 비판을 하시니까 혹시 이런 사람이면 얼마나 멋져 뭐 이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통일부 장관 뭐 국방부 장관 이렇게라면은 그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가 교수님들 그리고 이제 그 분야의 실무를 봤던 분들이 오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수요. 교수만이 아니라 실무자, 전문적인 실무 경력이 있던 아니면 그러한 철학이 있는 뭐 학자가 됐던 이런 분들이 오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이제 대북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국방 방향이라든가 굉장히 민감한 국제 정세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의 방향을 갖고 자신들의 의지와
그 활동들을 했던 분들을 두 하는 게 좋지 분은 않겠냐. 민간인, 그러니까 군인 출신이 아닌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 의원님?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예. 그 군에 대해서 근데 전문가이긴 해야 되는 거죠. 예, 안 의원은 예. 뭐 냉정하게 보면은 예. 우리나라 이제 특수성 같은 경우 이제 국방부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 대치 상황이라 예. 웬만하면 이제 군 출신이 좋긴 하겠지만 예. 민간에 대해서도 닫아놓을 필요는 없다. 예.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출신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에 우리가 이제 통치 체제가 갖춰져 있다면 예. 민간한테도 어느 정도 열어줄 필요는 제가 여쭤보는 있지만 건 사실 간단한 거였는데 민간에 여는 건 긍정적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걸 뭐 닫아놓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안규백 의원은 국회에서 그 군을 많이 다루신 분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건 좀 다르죠. 다른가요? 이제 현장에서 군을 지휘하는 문제와 군을 갖다가 국회의원으로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건 좀 다른 영역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교육감을 본다고 할 때 교육위원회에서 나 뭐 한 2번 했어요 해가지고 교육 전문가 돼서 교육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냐는 거죠. 저는 이거 생각이 완전히 반대인데, 그러니까 군에 관해서는 군 정권하고 군 영권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 영권을 행사하는 합참 의장은 당연히 현역 군인들이 가서 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국방부 장관은 군 정권을 그러니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국방 정책이라든지 군 관련된 인사라든지 지금 특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친위 쿠데타 이후에 군 수뇌부들 특히나 또 해병대 수사 외압 관련해서도 수뇌부들이 다 지금 뭐 구속 위기에 돼 있거나 구속이 돼 있거나 하는 이런 군의 지금 사기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전 민간 전문가가 들어가서 또 안규백 의원이 국회에서 국방위만 오래 하셨고 또 국방위원장까지 상임위원회를 이끌었던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그것도 정치인 출신이 들어가서 군을 개혁해내고 군에서 다시는 친위 쿠데타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낸다면은 전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뭐 민간 출신들이 계속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유의미성을 살리고 또 그 다음에는 또 군 출신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현역 군인은 할 수 없고 군을 면한 사람만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 군 출신 아닌 최초의 사례가 전 매우 좀 뜻깊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건 한결같이 이거거든요. 현직 국회의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국방위원장까지 다시 말해서 군의 개혁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한 채 감시하는 기구가 그리고 거기에 수장을 맡았던 분이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과연 국회가 그걸 갖다 제대로 견제할 수 있냐? 저는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고 현직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차출되는 사례는 굉장히 제한적이어야 된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삼권 분립의 기본적인 정신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번에는 좀 이게 많이 오남용된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 헌법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되는 거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판하신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신다면 이건 뭐 개헌을 하거나 제도적으로 안 된다가 아니라 제한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과반 이상이 현역이 들어가는 거는 옳지 않다. 그건 뭐 평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잘한 인사로 봅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 되겠네요. 두 분 말씀하신 건 충분히 말씀하셨죠, 이 부분? 자, 인사 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11개 부처 장관급 인사가 오늘 발표가 됐어요. 면면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특징도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11개 장관 후보자 지명을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했고요. 뭐 한 명 한 명이 다 눈에 띄지만 특히 언론에서 많이 주목하는 부분이 지금도 그러니까 오늘 지명되는 순간까지 저 기차를 운전하셨다 그러죠. 현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후보자 이런 분들이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네,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고요. 네, 저도 이게 가장 주목됩니다. 파격적인 인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잠깐요. 죄송한데 말씀 끊어서 아까 그 전체 그 그래픽 있잖아요. 하나하나 우리가 좀 이름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곽수산 씨랑 박민준 씨가 좀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정리하고 갑시다. 그리고 나서 특징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윗줄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LG AI 연구원장이었던 배경훈 연구원장이 후보자로 지명이 됐고 외교부의 조현 후보자, 통일부의 정동영 후보자, 국방부의 안규백 후보자, 보훈부의 권오을 후보자, 환경부의 김성환 후보자입니다. 네, 고용노동부에서 방금 말씀드린 현 한국철도공사 기관사 김영훈 후보자고요. 여가부 여성가족부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선우 의원이 후보자로 올라갔고 해양수산부에는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이 올라갔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는 네이버 대표이사
전 네이버 대표이사인 한성숙 후보자,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임됐죠. 이제 송미령 장관. 근데 유임되면은 청문회 또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네. 그리고 국무조정실장에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 윤창열 후보자. 그래서 오늘 저 LG랑 그 네이버가 들어가 있잖아요. 오늘 주식시장에서 LG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구나. 두 분 들어가 계시잖아요. 두 명이나 들어갔구나. LG AI 연구원장, LG 글로벌 전략개발. 몇 프로 올랐어요? 오늘 LG만 5% 올랐고, 와, 많이 올랐네. LG CNS 뭐 이런 LG AI 관련된 종목은 더 많이 올랐고. 대단합니다. 삼성전자 사람 하나도 없냐? 아니 요즘 주식 시장이 그래요. 왜냐면 오늘 또 주식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 미국이 이란 참전하는 바람에. 그래도 3천 또 지켰더라고. 3천은 지켰고. 그리고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의 한성숙 후보자도 네이버 출신인데 지금 네이버 출신이 아마 대통령실에 AI 수석에도 아마 네이버 출신이 있을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네이버도 또 주목을 받고 있죠. 네이버랑 LG가 잘 나갑니까? 네. 박사 씨가 종목을 지금 바꿔 타기에는 지금 늦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게 또 기업들이 무슨 정치적으로 타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지만은 좋은 인사를 보는 거죠, 그냥. 테마성. 네. 특징적인 몇몇을 좀 언급을 해보죠. 일단 이봉영 의원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얘기를 했으니까 마저 좀 얘기를 해보죠. 오늘도 그 열차를 몰다가 중간에 이제 근무 교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발표가 나고 나서. 그리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인 권오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심지어는 국민의힘 출신 인사죠. 다른 정당도 한번 맞습니다. 거치지 않았나요? 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 선언했고요. 아마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였나요? 아무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접점은 있었던 대구 경북 출신의 정치인, 이번 대선에 캠프에 합류를 해서 국가보훈부 장관까지 지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의원, 박정희 5.16 군사반란 이후로 처음으로 민간인이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장성 출신이 아닌. 예. 그래서 역시나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게 64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 1호다. 1호. 예. 네. 안규백 의원은 5선인가 그렇죠? 네.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고, 지금 벌써 그 댓글에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 송미령 장관 유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송미령 장관이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장관이고 지금 윤석열 국무위원들은 다 이제 내란에 대해서 수사 대상이거든요. 송미령 장관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유임된 배경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설명한 걸 들어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다고 하더라도 송미령 장관은 계엄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적이 없다. 그리고 본인 소신을 갖고 활동을 해왔고 이재명 정부의 가치 지향에 동의를 한 것을 확인을 했다.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라면 진영을 가리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실용주의 의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림부 장관으로서 가장 주목이 되는 정책적 사안이 아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이 송미령 장관이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그 내란하고 가장 거리가 먼 인물로 꼽히긴 하는데 특히 12월 3일 당일 문재인 내란회의, 저들은 국무회의라고 주장하는 내란회의의 아주 자세한 상황과 내막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인물이 바로 송미령 장관이에요. 차례. 그래서 저 그림도 이제 송미령 장관 때문에 나온 거죠. 저 그림도 국무회의 당시에 그림도. 송미령 장관이 그분인가요? 그때 당시에 상황 얘기하면서 본인은 좀 늦게 도착했는데. 맞아요. 제일 늦게 왔어요. 네. 그래서 도착해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니까 옆에 있는 한 사람이 계엄 이렇게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다. 자기 늦게 도착했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속삭이듯이 개엄 이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 개엄? 맞아요. 아마 그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온 송미령 장관의 진술 일부도 너무 재밌는 게 대통령 혼자 이야기하고 있었다. 논의가 없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상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심의 의결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송미령 장관이 했던 것이고, 그리고 뭐 계엄과 관련해서의 어떤 그런 거리가 멀다는 점도 이번에 대통령실이 감안을 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도 걱정하시는 건 정책적 일관성이에요. 왜냐하면 송미령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주당이 2번이나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거부권도 계속 요청을 했고 심지어는 그래서 한덕수 대행체제였나요? 내란 이후에도 한번 거부권이 돼요. 이게. 네. 그때
그때도 한덕수가 양곡관리법 거부권할 때도 송미령 장관이 적극 거부권을 요구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양곡관리법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쌀이 과잉 생산됐을 때 쌀값이 너무 떨어지면은 사실 아주 핵심적인 1차 산업인 농업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국가가 적당한 가격에서 매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축미로 두고 뭐 여러 군데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정책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거부를 해왔던 인사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는 양곡관리법이 공약인데 또 반대하는 장관을 왜 유임하느냐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부처 업무 보고했잖아요. 아, 네. 이 업무 보고를 할 때 농림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했을지 모르겠어요. 딱지네, 어떻게 딱지. 송미령 장관이 뭐라고요? 딱지 이렇게 딱지? 뒤집히네. 그렇죠. 치면 뒤집힌다? 생각이 유연한 거죠. 아, 유연한 거.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송미령 장관이 생각을 바꿨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렇다고 진짜로 대통령 바뀌었다고 확 바뀐 건 아니고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안을 낸 거예요. 이런 양곡관리법 대안을 우리가 가지고 왔다 그래서 실제로 발의까지 한 상태인데 쌀 의무 매입을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조건부 의무 매입으로 바꿔서 조건을 좀 많이 달자. 이럴 경우에만 정부가 매입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절충형으로 가자. 절충안을 자신들이 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책적 일관성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봉호 의원이 잘 해설해 주셨고요. 그 유임된 송미령 장관은 저도 좀 찾아봤는데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출신이라서 2023년에 윤석열 정부 때도 장관에 임명됐을 때 뭐 파격 승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인 점도 좀 이렇게 가만히 됐을 것 같아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발표된 그 11명의 장관급 인사 가운데 여성이 이제 3명 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어떤 대통령실이나 그 내각에서 여성이 좀 너무 적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송미령 장관의 어떤 유임에 그런 배경도 있긴 있는 것 같고 또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내란 사태와 관련된 언행이 다른 장관들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았어요. 아까도 다 소개를 했습니다만 국무회의가 계엄의 찬반을 묻는 자리가 아니었다. 알았다면 내가 안 갔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책임질 일 있으면 지겠다. 뭐 이런 자세였거든요. 송미령 장관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장관이나 국무위원들에 비해서는 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점도 좀 고려되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정부 때 장관을 한 명 정도 유임시키는 게 뭐 통합형 인사로서 평가받을 부분도 있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두루두루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봉우 연구원이 날카롭게 지적을 해줬듯이 그 양곡관리법에 이제 반대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지금 뭐 입장을 바꿨다고는 하지만 또 남태령 시위를 주도했던 그 전농이 아, 맞아요. 이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성명서를 냈었어요. 우리의 그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만 하는 장관이다라는 식으로 뭐 심지어는 내란 농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강도 높게 전농이 비판했던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뭐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네. 이런 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다. 예, 송미령을 둘러싸고 그래서 판단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